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가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6년 연속 발견됐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앱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봉투로 인한 허리와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요. 의정부시는 100리터 대신 75리터 봉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가 연천군의 도시발전 계획인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 수립안을 동의했습니다. 연천군은 계획 인구를 기존보다 1,000명 적은 8만 4천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장수하늘소가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6년 연속 발견됐습니다.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로 인정되면서 멸종 위기종인 장수하늘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장수하늘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곤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포천 광릉숲에서 발견된 이후 2014년부터는 해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일 수컷 한 마리가 폐사된 채 발견됐는데 배와 뒷다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조류 등에 의해 공격받아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6일에도 광릉숲에서 암수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장수하늘소 멸실된 개체 수컷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발견된 그 수컷인데요.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데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손가락 한 마디를 제외하고 좀 비슷한 크기입니다. 현존하는 딱정 벌레류 중에선 가장 큰 크기입니다. 이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활동하는 그 특별한 장소를 저희가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장수하늘소 암컷이 산란을 하게 되면 70개의 안팎의 알을 산란하게 되는데 6년 동안의 그런 암컷이 발견이 됐고 연속적으로 장수하늘소가 이 광릉숲에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국내에서 1934년 곤충학자인 조복성 박사에 의해 처음 기록됐으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해 국내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자연림이 드물고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냉대기후에 서식하는 장수하늘소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다른 속과 다른 종과 다르게 이 동아시아 분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멸절 위기에 놓인 곤충이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을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멸종위기에 놓인 장수하늘소의 유일한 서식지 광릉숲. 전문가들은 장수하늘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식지 복원과 실태 조사 등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앱니다. 10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무게가 30kg이 넘어 환경미화원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 폐지에 앞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봉투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00리터 봉투를 없애는 대신 75리터 봉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정부 관내에서 100리터 대신 75리터 종량제 규격 봉투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 지표를 집계한 결과 동두천시의 고용률은 54.3%를 기록해 전국 77개 시 중에서 76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두천시보다 고용률이 나빴던 시는 과천시로 고용률 52.6%를 기록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가 인근 의정부나 양주로 이동해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가 연천군의 도시발전 계획인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연천군은 현실성을 고려해 계획 인구를 기존보다 1,000명 적은 8만 4천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기존 연천만 해당하던 도심 지역을 전국까지 포함해 도시 균형 발전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교통과 공원 녹지 계획 등도 여건 변화에 맞춰 재설정했습니다. 양주시가 2019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노래자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문의는 양주시 복지지원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달 29일까지 양주 광정면 노야산 훈련장에서 전차포 사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육군 제5523부대는 훈련 시 소음 및 먼지 피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훈련장 주변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물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 현장을 감시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시민감리단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균열은 없는지 안전장비는 모두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중점적으로 보려 했던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안전 개인 보호 착용이나 사용 이런 부분을 중점에 봤는데 경기도에서 안전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조물을 품질에서 확인해 봤는데 균열도 없고 품질 관리 잘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민들이 직접 건설 현장을 점검해 부조리와 부실 시공을 막고 공정한 건설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의 눈으로 직접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경기도 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 선발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전문 자격과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시공, 철도 분야 등 총 20명의 단원이 선발됐습니다. 활동 임기는 2년으로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하남 지하철역사 건설 현장입니다. 경기도 시민감리단은 올해 말까지 총 26곳의 건설 현장을 감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예산을 지원토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 지역 270여 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3차 정책 협의회를 열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2월 1차 회의 때 도의회 제안으로 상정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이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소통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청소년을 위해 경기 지역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예산 분담은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이 70%,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 비율로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는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경기 지역 47개 학교 가운데 부지가 협소하거나 용적률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한 272곳은 내년부터 실내 체육관을 짓게 됩니다. 도의회는 2년 안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권수경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2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그 이후로도 4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사고와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여전하고 만취운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 제한 속도를 지켜가며 도로를 무난히 주행합니다. 같은 코스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달려봤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돌려봐도 차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울렁이는 것 같지? 똑바로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급기야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쪽 차와 부딪힙니다. 술을 마신 상태와 시야가 비슷해지는 음주운전 고글을 착용하고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현행법상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장애물을 피해 S자로 통과해야 하는데 라바콘을 죄다 차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고글을 썼을 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이 저하된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인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의 전반적인 그 행동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요. 반응하는데 훨씬 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운전자가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에서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망자를 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보다 낮은 0.05에서 0.09%로 면허 정지 수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란 순간 더 큰 사고가 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거점병원 건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선 경기 북부 거점병원을 어느 지역에 건립할지 등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면 관련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 지출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거점병원 건립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와 면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엔 현재 총 14개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동두천과 연천, 포천 등 접경 지역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천시가 2020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에 총 사업비 107억 원 규모의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발전과 관계자를 만나 포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포천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한탄강 지질공원,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때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는데요. 출근길에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부터 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도 28도 정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